첫 번째는 운송인의 책임기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운송을 하더라도 운송을 시작하는 내 집 앞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선적항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운송이 이제 운송을 하고 있는 수도 있고 선적을 할 때도 있고 하역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점이 있을 텐데 대체 운송인은 이 헤이그 룰 하에서 함부르크 룰 하에서 MT 조약 하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의무를 책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느냐라는 것을 헤이그 룰에서는 1조 7조, 함부르크에서는 4조, MT 조약에서는 14조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규정된다? 어느 시점, from 뭐부터 until 뭐까지라는 두 개의 시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책임의 원칙 매우 중요하죠. 책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 의무와 면책으로 이루어진다. 의무, liability or responsibility, 면책, immunity, right 정도로 단어를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해서 헤이그룰과 함부르크 MT 조약에서 약간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헤이그 룰에서는요, 운송인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인은 이런 걸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운송인은 첫 번째 가망성 주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상사과실 의무가 있다라고 3조 1항 2항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헤이그 룰의 특징인데요. 헤이그 룰을 만들면서 화주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헤이그 룰에서는요, 이 헤이그에서 정하는 운송인의 의무,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그리고 운송인의 권리, right and immunity에 있어서 운송인의 의무를 경감하는 조항은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3조 8항과 5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챙겨주셔야겠고요. 그러한 운송인의 의무와 반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면책된다라고 4조에서 나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함부르크나 MT는 헤이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의무의 범주를 나열해 주는 것과 달리 굉장히 운송인의 책임 범주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과실 책임주의로. 자, 그래서 추정과실 책임주의가 뭐냐? 운송인이 그 물품을 자신의 권리하에, 자신의 취급하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너가 갖고 있는 동안에 물건에 손상이 발생했다, 물건에 멸실이 발생했다, 물건에 지연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선은 너의 과실로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운송인이 나는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조치를 다 했어요라고 운송인이 입증을 한다면은 그때는 무과실로 봐주겠다라는 것이 추정과실 책임주의다라는 거예요. 해서 헤이그와 비교를 하면 함부르크와 MT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 원칙이 더 어떻다? 더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과실 책임주의로 조금 넓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책사항에 대해서 5조 4항에서 7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오케이, 책임 알았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내가 무제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금속이 100억인데 운송인이 어떻게 100억을 다 내겠느냐 해서 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한도를 가지고 굉장히 협약마다 숫자를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헤이그 규칙에서는 어떻게? 100 스털링 파운드라고 두고 있고요. 요 스털링 파운드라는 그 화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한 화폐 단위에 관한 규칙이 구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화폐 단위에 관한 조항이 함부르크와 MT에도 각각 들어가 있는데요. 헤이그 룰에서 보는 구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함부르크와 MT에 있는 화폐 단위에 관한 조항도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분명 시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헤이그에서 이제 헤이그 비스비라고 해가지고 헤이그 룰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했던 헤이그 비스비라는 룰이 있는데요.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이 100 스털링 파운드를 이제 SDR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도입해서 666.67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 MT에서는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었나요? 헤이그에서는
어떠한 손상, 멸실, 로스터 데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죠. 함부르크와 MT에서는요. 운송인이 이제 손상, 멸실, 로스터 데미지 그리고 뭐까지 딜레이, 인도 지연에까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함부르크에서부터. 그래서 책임 한도도 뭐가 생겨났다?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 한도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해서 835와 2.5는요. 손상, 멸실에 대한 책임 한도가 되겠고요. 요 2.5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5, 2.5, 2.5, 920, 2.75, 2.5. 그리고 요 8.33은 뭐다? MT 조약은 복합 운송이다. 근데 복합 운송에 끼어 있는 철도라던가 항공이라던가 도로 운송에서 규정하는 책임 한도는요. 일반적으로 해상 규칙에서 규정한 책임 한도보다 훨씬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운송이 끼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8.33이라는 조금은 더 높은 책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책임 한도를 정해는 놨지만 그거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언제? 네가 알고 그런 경우,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 고의적으로 그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내가 이러한 책임 한도에 적용을 받으려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책임 한도도 일종의 운송인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너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캡을 씌워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고의나 너가 알고도 그런 거면은 요거에 대해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함부르크와 MT 조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기재를 해두시고요. 따로 정리를 해두셔서 요 강의 자료랑 비교 분석해가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